은퇴 후 5년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좀 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힘들겠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이 말이 꼭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유가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보통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직장이라는 틀이 사라진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않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공허함과 불안이 밀려온다는 거죠. 첫 번째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30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닌 김 씨는 은퇴 전까지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프로젝트 챙기고 후배들 관리하면서 바쁘게 살았죠. 은퇴할 때는 이제 좀 쉬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쉼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점점 하루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TV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몸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사람 만나는 횟수도 줄고요. 결국 김 씨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땐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 더 힘들어.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역할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은퇴 후에는 이 역할을 스스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새로운 일거리든 말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박 씨는 은퇴 준비를 꽤 철저히 했던 사람이에요. 돈도 모아놨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다들 바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우울감을 호소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은퇴 후 삶에서 관계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노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취미 모임 같은 것들이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수익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스트레스는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커졌어요. 결국 몇 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준비 없이 시작한 건 결국 더 큰 부담이 되더라.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은퇴 후 새로운 도전도 중요하지만 그건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과 현실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준비의 방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매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둘째, 누구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셋째, 나는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얼마를 모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를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할지. 이 그림이 구체적일수록 은퇴 후 삶은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은퇴 전에 조금씩 연습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취미를 미리 시작해보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보거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해보는 식으로요. 그렇게 해야 은퇴가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전환이 됩니다. 처음의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은퇴 후 5년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준비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공허함이 아니라 진짜 나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